안녕하세요. 김군 디자인 대표 김군입니다. 저희 회사는 분당구 순회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현장은 분당 구미동에 위치한 까치마을 1단지 32평입니다. 이번 현장의 주안점은 모든 구축 아파트들이 그렇듯이 제한된 수납 공간과 좁은 주방을 어떻게 풀어냈는지에 대한 주안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관에 들어섰을 때 현관이 밝은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센서 등과 하부, 신발장 하부와 거울로 같이 센서 연결해서 밝은 현관을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이 좁은 현관, 즉 32평 아파트를 들어가 보시면 현관이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 수납 공간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현관 파티션을 조금 더 거실 쪽으로 밀어내고 수납 공간을 그만큼 늘렸습니다. 그리고 선반을 하나 달았는데요. 선반, 현관은 특히 손과 발이 많이 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스가 많이 날 가능성을 대비해서 선반도 대리석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관이 좁은 걸 특징으로 하여 신발장이 손잡이가 없이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터치식으로 시공했습니다. 중문은 고객님의 니즈를 반영하여 우드톤으로 했고요. 십자가 모양으로 중문을 만들었습니다. 삼연동 도어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공간적인 활용도는 좋지만 한쪽으로 접히게 되면 신발장이 너무 많이 보이게 돼서 미각적으로 좋지 않고요. 슬라이딩 도어는 공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는 원도어 스윙 도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집에는 모두 3대의 시스템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거실 에어컨이고요. 모든 구축 아파트들이 그렇듯이 천장의 고가 굉장히 낮아요. 천장의 고가 낮다는 건 콘크리트와 밑에 천장 사이의 공간이 좁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천장고를 일부 낮춰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간접으로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집의 구성원 중에 하나가 어린 따님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소파를 두게 되면 책꽂이 공간을 굉장히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파를 놨을 때 책꽂이 높이를 소파에 올라갔을 때 높이로 맞춰서 책꽂이를 좀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청소기를 넣을 수 있게 수납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요즘 가장 유행하는 필름 중에 하나죠. 영림 발렌블랑이라는 필름이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 현장에 한번 시공을 해봤습니다. 필름에서 이렇게 이음새가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필름의 길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매질을 살짝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현장에서 가장 예쁜 것 중에 하나가 이 구글레스라는 온도 조절기입니다. 이 온도 조절기는 뭐냐면 구글에서 나온 신형 온도 조절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돌리시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현재 온도가 지나가면 빨간색으로 변해서 히팅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현장도 마찬가지로 아까 현관 일괄소등과 마찬가지로 융스위치를 한번 시공해 보았습니다. 주방입니다. 제가 주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을 한 대 넣었고요. 이 시스템 에어컨의 위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결국 주방에 시스템 에어컨을 다는 이유는 화구의 열기 때문에 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앙에 시스템 에어컨을 달았고 어쩔 수 없이 천장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어색하게 내려오느니 기역자로 꺾어서 천장을 좀 내렸고 이 꺾어진 부분에 마그네틱 조명을 설치하니까 주방에 대한 조도도 좀 더 넓어져서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32평 구축 아파트의 문제점은 주방이 굉장히 작아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기역자 싱크대 2개가 들어간 겁니다. 처음에 수도가 이쪽에 있었으면 수도를 이쪽으로 옮겼고요. 그 다음에 아일랜드까지 뽑아서 대면형 주방까지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수납은 밥솥, 전자레인지 등을 생각하실 텐데 아일랜드 밑쪽으로 수납 공간을 넣어서 수납도 넉넉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주방을 써보시면 알겠지만 상부장 밑에가 굉장히 어두운 경우들이 있어서
간접등을 설치해서 조도를 높였고 세라믹 상판을 이용해서 분위기를 세련되게 구축했습니다. 화장실입니다. 요즘 타일 욕조를 많이 썼는데요. 타일 욕조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좀 위험하고 열 전도율도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 욕조를 사용했고요. 벽면을 이용해서 선반 같은 젠다이를 쭉 통일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장실의 포인트는 결국 타일 세면대인데요. 비싸죠. 비싼 만큼 예쁘고, 그 다음에 수전도 모두 매입 수전 더존테크 걸 이용했거든요. 그 수전이라고 하면 제가 예전에는 좀 두려운 게 뭐였냐면 수전은 결국 소모품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나중에 망가지면 어떻게 바꾸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많이 시공은 못하고 있다가 그래 내가 잘 하면 되지, 오랫동안 쓰게 만들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요즘은 자주 애용하고 있는 수전들입니다. 그리고 천장에 보시면 힘펠 휴젠트라는 제품을 달았고요. 요즘 아이 키우거나 뭐 보통 화장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저도 한번 사용해 봤고요. 그 다음에 장을 보시면 제가 요즘 제일 많이 쓰는 3도어 장입니다. 이 3도어 장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화장실에서 쓰는 슬라이딩 도어는 내구력이 많이 약하고요. 수납이 좀 많이 안 돼요. 그래서 문을 3개를 달면 이 장이 수납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간접등과 2인치 등으로 조도를 냈지만 충분히 밝게 쓸 수 있습니다. 안방입니다. 마스터룸이라고도 하죠. 이곳도 역시 시스템 에어컨을 한 대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주안점은 파티션으로 공간 분리를 시도했었어요. 이쪽 유리창 너머로는 드레스룸으로 쓰는 거고요. 이 공간은 침대가 들어올 공간입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양쪽에 둔 이유는 이 등으로 취침등, 즉 간접등을 껐다 켤 수가 있고요. 여기 스위치로도 껐다 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파티션을 너무 높게 해서 공간 분리라면 공간이 너무 좁아 보여요. 그래서 반 파티션을 하고 유리로 경계를 만드는 게 저는 공간 분리를 좀 더 넓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공간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안방 창문을 많이 줄였어요. 사실 보통 아파트들에 가보면 안방 창문이 굉장히 넓거든요. 근데 창문이 있는 상황에서 공간을 나누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나눈 만큼 줄이고, 그리고 나서 공간을 드레스룸을 만드는 게 저는 완벽한 공간 분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거울은 현관에서도 보셨지만 현관은 센서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 거울은 센서랑 연결할 필요가 없이 필요할 때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터치식으로 껐다 켤 수 있고요. 이 조명 거울은 주광색, 전구색, 주백색으로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드레스룸이다 보니까 여기에도 콘센트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 콘센트를 하나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붙박이장을 두실 거고, 이쪽은 주인분이 가지고 계신 가구를 넣을 공간이라서 좀 넓게 공간 분리를 해놨습니다. 안방 화장실입니다. 뭐 일반적인 600각 포세린 타일을 시공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알듯이 포세린 타일로 시공을 하면 젠다이를 졸리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화장실의 주안점은 화장실 자체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매입 휴지거리를 좀 사용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주인분의 니즈에 의해서 선반을 하나 달아달라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보다가 타일에 붙일 수 있는 선반을 좀 달았고요. 매지 레인에 맞춰서 타일을 붙였습니다. 서재입니다. 이곳은 붙박이장을 설치해 놨고요. 이곳은 스타일러장, 그리고 수납 공간, 그리고 바로 들어와서 벗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 문짝을 보시면
예전에는 도장이라 그래서 굳이 비싼 문짝들만 이 모양을 만들 수 있었는데 요즘은 좀 저렴하게 페트라는 제품으로도 만들 수 있어서 그렇게 고가의 제품을 필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벗고 바로 입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기 위해서 수납을 만들었고 위아래 서랍장 만들었습니다. 살면서 이런 서랍장들이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곳은 서재이기 때문에 책상을 이 창가 쪽에 두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컴퓨터를 놓으실 수 있게 인터넷이랑 콘센트도 뽑아드렸습니다. 이곳은 아이방입니다. 예쁜 따님이 살고 있는 방이라서 토끼등을 좀 달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 침대가 놓여질 공간이라서 제가 치친등 하나 달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애기가 핸드폰 충전할 수 있게 콘센트도 하나 달아놨어요. 이곳은 앞베란다인데요. 요즘 아파트에서 실외기실이 없는 아파트들은 밖에 실외기를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인테리어를 하면 실외기실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반응문으로서 제일 가성비가 좋은 터닝도어를 달고요. 안쪽에 실외기를 넣어놓고 실외기실을 따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방 창문을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그 벽 사이에 흡음재를 가득가득 채워놓으면 안에서 소음도 잘 안 들립니다. 여기까지 까치마을 32평형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10년차 업력이 되었거든요. 이제는 누군가에게 당당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김군 디자인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